리진쥐 중국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 부부장이 신임 북한 주재 중국 대사로 내정됐습니다. 북중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이모저모, 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탈북 방송인 김미소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제 이 북한이 쿠바 국가평의 의장 카스트로죠. 카스트로와 리수용 외무상이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 뭐 지금 지난해 연말에 이제 쿠바와 미국이 이제 관계 정상화를 한 이후에, 약속한 그렇죠. 이후에 지금 이수용이 이번에 모스크바에 갔다가 또 겸해서 쿠바까지 이제 아바나까지 날아갔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미 뭐 쿠바의 마음을 돌려 세우러 갔다기보다는 앞으로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더라도 북한을 좀 잊지 말아 달라라든지, 네. 아니면 또 과연 미국과 관계 개선의 노하우는 무엇인지 뭐 이런 걸 조금 공부하러 간 것은 아니겠는가. 어차피 뭐 과거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베트남이나 이렇게 다 미국과 관계 개선할 때 북한은 뭐 배신자니 뭐니 비난만 퍼붓는데 지금 쿠바에 대한 비난은 극력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이제 쿠바가 떠나가면 마지막 그야말로 사회주의 독재 국가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두려움으로부터 뭔가 쿠바의 그 노하우 이걸 좀 배우러 간 것은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북한에 계실 때 어떻게 보면 중국 얘기는 많이 하는데 쿠바 얘기도 많이 합니까? 네, 그러고 CD 같은 경우도 러시아 거는 보게 된 그 CD가 있습니다. 예. 네, 영화 자체도. 그러고 또 북한과 러시아는 우리 할아버지였던 김일성 시대부터 쭉 연관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북러 관계가 되게 이렇게 뭐 잘 돈독한 관계로 지내어 왔었고, 또 이번에 그 리수용이 그 관계를 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진짜 뭐 본인이 이렇게 발표하기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를 전면적으로 획기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참 기대가 됩니다. 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그렇군요. 리진쥐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부장, 어떻게 보면 북한 주재 대사로 임명이 됐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이진지는 이제 강서성 출신입니다. 강서성. 네, 강서성 출신인데 이제 그 상해에서 이제 외국어 학원, 이게 학원이 우리처럼 학원이 아니라 정규 레귤러 학교 코스입니다. 좀 영재들을 갖다 외국어를 가르치는데 거기서 이제 독일어를 전공했고, 그 졸업하고는 이제 바로 독일의 하이벨베르그 대학에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일파이고 유럽파지요. 그래서 그동안 북한이 이제 주로 이제 대사들을 뭐 6.25 직후에는 이제 장성급, 그 다음에도 이제 국제 연락부 부부장급, 공산당 중앙회의 부부장급을 임명해 왔는데, 항상 그 공통점이 북한과 연관이 있는 사람. 즉 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유학했거나 우리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주로 임명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독일어를 하고 독일에서 공부한 유럽통을 배치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북한 관계에서 뭐 발전보다는 약간의 어떤 경고와 압력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근데 처음으로 방문을 한 곳이 북중의 접경 도시 단둥이라고 하는데, 단둥에서 어떤 곳입니까? 단둥시는? 단둥은 정말 그 되게 큰 규모의 그 북한과의 그 대외 무역 관계로 봤을 때 육로로나 기차로나 그 모든 북한의 그 자원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주요 지점인 거죠. 예, 그러고 또 제가 지금 봤을 때 그 평양에 가서 본인이 직접 리진지가 평양에 가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볼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미 북한은 시장 경제가 많이 중국 걸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예, 라진 선봉이나 신의주 쪽에는 이미 많은 그 시장들이 들어와서 그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개인 상인들도 엄청 많아졌고, 또 북한이란 나라 이젠 자체가 그 주민들이 일반 쓰고 있는 것이 중국산을 떠나서는 전혀 이렇게 생활 유턴이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패턴이.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 좀 더 활약과 기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그런 경제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대신 뭐 중국과의 거래를 하면서 북한의 자원들이 다 어차피 중국으로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독일 을 주로 했던 유럽 통의 대사를 보내면서 첫 번째 지역은 또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활성화될 만한 단둥 지역을 갖다 그러면 결국은 정치보다는 경제 쪽으로는 힘을 좀 쏟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긴 듭니다. 그렇죠. 뭐 정치적 관계에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지만 경제 면에서는 중국식을 본따르라 이런 이제 암시가 있는데 이제 우리 미소 씨가 설명했듯이 단둥이라는 게 북한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장 경제의 롤 모델입니다. 뭐 대련이나 뭐 심천이나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오면은 북한 사람들이 볼 수 없지만 단둥의 모습은 그야말로 화려한 그 밤의 불빛이나 빌딩이나 이런 것들 관광객 몰려오는 관광객을 보면 북한에서 그야말로 김일성이 말하던 지상낙원이 압록강 건너 단둥에 지금 건설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그 이준진이 거기 간 것은 내가 이제 북한에다가 이런 단둥의 롤 모델을 북한에 좀 말하자면 압력을 넣어서 북한도 이렇게 개혁 개방하면 잘 살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아마 여기에 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보통 이제 북한에 온 여러 나라의 대사들 있지 않습니까? 대사들이 평상시에 뭐 합니까? 북한에는 이제 큰 외교 관사가 이제 24개가 있는데 제일 큰 게 모스크바 이제 러시아 대사관이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 대사관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제일 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북한이 초기에는 러시아에 의해서 출생한 나라다 보니까 모스크바 이제 러시아 대사가 제일 크고 두 번째가 지금 중국 대사관인데 지금 인원 면에서는 오히려 또 중국 대사관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지금 이준진 전에도 류홍차이라고 중국 공산당 연락부 이것은 이제 북한으로 말하면 이제 국제부 황장엽 비서가 이랬던 국제부와 같은 그런 연락부가 이제 국제부인데 말하자면은 부부장급이 항상 대사로 옵니다. 그래서 이 뭐 외교관들이 사실 오면 그 중국 외교관들 말 들어봐도 평양에 가면 거의 할 일이 없다. 그렇죠. 다만 공해가 좋고 한가해서 그냥 놀기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영국 대사관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만은 북한에서는 뭐 외교관계 국제사회와의 연관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보도하고 정보를 캐치하고 이런 게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사는 상징적이지만 그 밑에 외교관들은 좀 쉬려면은 평양에 가야 된다. 그래서 안식년을 평양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화제를 좀 돌려보면 최근 북한에서 여러 가지 치료법을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려 약물욕 목욕법이라고요? 이게 뭡니까? 네, 그 북한에서는 이미 그 뭐죠 샤워를 하고 하게 되면 그 사우나 같은 그런 곳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는 점점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는 건강 쪽으로 많이 이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반신욕하는 그런 그런 시스템도 많이 이렇게 건설을 해놨고 흐름이 이제는 그 건강 100세 세대 우리 대한민국에서 100세 세대로 거슬러 올라가듯이 북한도 그런 버전을 많이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북한에 계실 때 이렇게 반신욕이나 이런 건 많이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때는 반신욕 같은 건 없었고요. 그냥 사우나처럼 가서 이렇게 땀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은 있었는데 점점 지금 이게 발전이 되면서 이런 반신욕까지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럼 공공 목욕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목욕탕. 그렇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가게 됩니까? 거기는 일이 끝나고 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남녀 구분이 남녀탕으로 갈라져 있고 거기 들어가면 시설이 다 이제 좀 샤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구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목욕탕은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평양의 뭐 창광원, 이 80년대 생긴 창광원 같은 건 좀 시범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잘 만들었습니다. 또 문수거리는 뭐 문수원 이거 좋고 또 강서군 청산리에는 뭐 청산원. 그러니까 창광원이 최초 모델이니까 다 지방에서도 뭐 예를 들어 무산시 하면 무산원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평양에는 뭐 이렇게 좀 시설을 비교적 그 타일도 좋은 거 붙이고 잘 해놨지만 이 지방에 내려올수록 그 수준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반신욕도 결국 창광원에서 개발돼서 이제 퍼진 거고 또 족욕도 이게 발만 담그는 족욕도 요즘 또 북한에서도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좀 도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지방이나 산간벽지 이런 데는 거의 이런 목욕탕 시설도 사실 안 돼 있어서 겨울에 아마 농촌이나 이런 데서 목욕은 아마 겨울 내내 가도 한두 번 정도 하면 잘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안에 목욕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때를 밀어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것도 있는데, 근데 그 웬만한 분들은 그런 곳에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 돈이 좀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개인이 알아서
예, 그렇게 씻는. 네, 그런 게 많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안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저 청진이나 하몽 이런 좀 큰 곳에는 역전이나 이런 주변들이 그런 것이 많지만 예, 목욕탕이나 창강원 이런 것이 있지만 상간 오지 같은 데는 다 그냥 집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집에서 씻는. 자체로 네. 그런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가는 목욕탕도 따로 있어서 거기는 뭐 몇 달러 주면 씻겨준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던데. 그렇죠. 이제 네. 말씀드린 그 창광원, 문수원, 평양시에 있는 이 큰 그 대중 목욕탕이 말하자면 거기 수영장까지 딸려 있고 아. 이 미용, 마사지 여성들, 이 노동당 고위 간부들, 부인들이 거기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마사지사, 마사지 걸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퇴폐풍조 이것도 다 이제 뭐 좀 자본주의 나라한테 배운 건데 아.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돼 있고 자 미소 씨도 얘기했지만 이게 때밀이 때밀어 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보통 달러로 한 3달러 이렇게 합니다. 3달러인데 북한에서 1달러면 이제 5, 6천 원이 넘으니까 한 달 월급이 훨씬 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5, 6개월 월급이 되니까 아. 보통 사람이 가서 뭐 때를 한번 밀거나 마사지 한다는 건 어렵고 적어도 간부라든지 뭐 신흥 부자 이런 사람들 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니까 이제 TV 같은 매체를 통해서 치료법을 소개하는 의사들도 북한에 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고려 의학 의사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한의사 같은 분들입니까? 네네 맞아요. 그리고 북한에는 약국들이 있는데 다 네. 고려 약국, 고려자를 많이 씁니다. 아. 예, 그거를 봤을 때도 우리는 한민족 한 핏줄인데요. 예. 예, 그런 거를 많이 쓰고 그 고려 약국 약사들은 정말 여기에 한의사급이고 예, 북한에서도 그런 경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그렇고 라이벌이 거기는 정말 굉장합니다. 거기도. 예, 네. 그리고 이런 건강 프로그램이 많이 이렇게 그 북한에서도 이제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는 못 사는 사람, 북한에서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지만 그래도 사회의 많은 계층들은 이제는 너무 건강에 대해서 많이 건강 증진을 많이 촉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많이 방영이 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대입대 보면요. 특히 이제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의대 또 한의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많이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북한은 좀 한의사가 좀 인기가 없거든요. 아, 인기가 없습니까? 한의사를 일종의 좀 제가 좀 격하해서 말한다면 이게 10만이 수준이다. 북한에서는? 물론, 예, 우리 10만이는 뭐 산삼 뿌리 캐면 뭐 1년에 하루만 딱 해도 그 대통령 연봉만큼 벌지만 북한의 한의사들은 이게 약촌이 모이니 이걸 다 재배하거나 산에 가서 캐서 자체로 약재를 만들어서 치료하도록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고생은 죽도록 하고 꼭대기에서 공급은 안 되고 그래서 한때 북한은 이제 그 한의사를 동의학이라 그러다가 예. 그걸 이제 또 동자를 떼버리고 지금 고려의학으로 또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한의사들은 그 양의사에 비해서 뇌물도 좀 좁게 받고 그러니까 북한은 양의사가 돼도 무슨 그 의사가 병원에 약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 90년대 이후에는 환자가 다 약을 사들고 가서 의사한테 주어야 주사도 놔주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한의사들은 다 자체로 약초를 캐서 만들어서 제조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그걸 비싸게 받지도 못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한의사가 우리에 비해서는 돈도 적게 벌고 인기도 좀 없고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온 탈북자 그 2만 7천 명 중에는 양의사보다는 좀 한의사가 된 분들이 많은데 예. 이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한의대를 졸업해가지고 다 시험 쳐서 한의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호 씨도 혹시 북한에 계실 때 이렇게 한의원 같은 데 가서 혹시 침도 맞습니까? 네네, 그 한의원들이 이자처럼 병원에는 그 한의사들이 있어도 환자들이 별로 안 갑니다. 그러고 뭐 간다고 해서 약초 같은 거를 제조를 하고 이렇게 처방을 받으려면 본인이 시장에서 처방전만 내려다주고 하기 때문에 네. 의사들이 가정집을 찾아다니면서 이게 뜸을 놔주고 침을 놔주고 이런 의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야지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예, 병원보다는 낮에는 잠깐 그냥 아침에 출근은 병원에 하고 네. 그다음 외부 활동은 다 밖에 나가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한 영상이 있었는데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전문가가 남북 미인의 화장 기법, 헤어스타일 영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지금 뭐 화면에 잠깐 나오는데 혹시 보셨어요? 아니면 김미소 씨 같은 경우에는? 봤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10년대. 저거를 보면서 예. 지금 한국에서는 저런 눈썹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저런 눈썹 보고 갈매기 눈썹이라고 했습니다. 네. 저게 거의 중국식으로 많이 하고 예. 아무리 그 화장법이 나온다고 해도 너무 촌스럽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10년, 20년까지는 비슷하고 그 이후에 이제 분단이 된 이후에는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60년대에는
왼쪽은 남한, 오른쪽은 이제 북한의 모습이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되고 색깔도 좀 많이 다르네요. 네. 어떻게 보면 화장을 저렇게 좀 잘 안 하죠? 북한 같은 게 어떻습니까? 네, 너무 저렇게 하지는 않고요. 네. 그러고 이제는 북한도 저렇게 너무 색조를 많이 엮는 게 아니라 자연산을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촌스럽게는 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어차피 광고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네. 이설주 등장 전의 모습을 지금 비교했는데 사실 이설주가 등장한 이후에는 네. 그 뭐 이설주가 손목시계 패션이고 상당히 그 샤넬 패션이라 그래도 그렇죠. 첨단을 달리다 보니까 요즘 평양 여자들도 이설주 쫓아갈래 뭐 가래가 찢어지는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아마 이설주 전 패션이고 이설주 등장 이후에 평양의 패션은 적어도 서양에 다가가려고 애를 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이모저모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탈북 방송인 김미소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